주말 독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핫한 영화 하나 가지고 왔지? 그치. 저희가 가져온 영화는 바로 미나리입니다. 네. 요즘 엄청 핫한 영화죠. 맞아요. 자, 미나리는 어떤 영화야? 일단 나는 미나리를 기승전결로 좀 정리를 해봤어. 오케이. 사실 내용이 되게 많아가지고 다는 설명을 못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할 주제와 좀 연관된 내용만 좀 설명을 할게. 오케이. 일단은 미나리는 한 가족의 이야기야. 이 가족은 아빠 제이콥과 엄마 모니카 그리고 아들 데이빗과 데이빗의 누나인 앤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가족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온 거지. 이민을 온 가족들이고 이 가족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일상을 담은 영화야. 캐릭터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면은 오케이. 아빠 제이콥은 그 농장을 일구고 싶어 해. 그래서 넓은 밭에서 자기가 그 채소를 심어가지고 그거를 재배를 해서 뭔가 농부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성공한 농부. 그치. 돈을 벌고 싶어 하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엄마는, 그러니까 제이콥의 부인인 모니카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야. 농장도 농장이지만 그 아들이랑 딸이 있기 때문에 뭐 아들은 또 어디 되게 병이 있어. 심장병이 있어. 그래가지고 병원이랑 가까운 곳에 좀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지. 그렇지. 그래서 이 아빠 제이콥과 엄마 모니카 사이에 갈등 구조가 펼쳐져. 그러다가 할머니가 이 가족에 합류하게 돼. 할머니는 엄마랑 아빠가 일을 하러 가니까 그 데이빗이랑 애들을 돌보러 미국으로 왔어. 근데 할머니는 되게 한국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어도 못하고 그냥 정말 우리가 평범하게 아는 한국 할머니야. 뭐 화투도 치고 그냥 그런. 근데 이 할머니가 그 데이빗과 갈등이 있어. 어떤 갈등이냐면은 데이빗은 미국에서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미국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한 아이거든. 근데 그래가지고 할머니랑 데이빗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있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둘이 갈등이 생기지. 데이빗은 온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제 데이빗이 생각하는 할머니는 할머니가 쿠키도 굽고 또 뭐 요리도 잘하고. 맞아. 요리도 잘하고 파스타도 만들고 그치. 약간 그런 할머니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치. 근데 그 한국에서 온 할머니는 요리도 못하고. 그다음 쿠키도 못 만들고 그리고 막 이상한 쓴 약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할머니를 싫어하고 막 골탕을 먹이기도 해. 그러다 데이빗이 어느 날 서랍을 열다가 실수로 다치게 돼. 근데 그 다친 데이빗을 할머니가 치료를 해줌으로써 그 이후로 데이빗이랑 할머니랑 조금 친해지는 계기가 돼. 그렇지. 서로 이해하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뇌졸중에 걸려. 그래가지고 점점 상황이 좀 안 좋아지지. 엄마랑 아빠 사이에 갈등도 굉장히 커졌어. 이제 점점 영화가 클라이맥스로 가는데 할머니의 실수로 농장에 불이 나게 돼. 제이콥이 그동안 가꿨던 농산물들과 그 농장이 불에 타버리게 되지. 이제 가족들은 그러니까 불타는 창고 같은 데에서 그 안에 있는 농산물을 다 빼오려고 하지만 결국 불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 건지지 못해. 그렇게 농장이 다 타버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가족들이 다시 농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땅을 알아보러 다니는 장면이 나오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이 나. 되게 많은 내용을 함축해서 줄거리를 말하려다 보니까 빠진 부분도 많은데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영화를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어떤 질문들을 찾아왔지? 나는 첫 번째 질문은 이 영화에서 할머니가 그러니까 어떤 역할인가 그걸 얘기해보고 싶고 그 두 번째는 영화에서 나온 이제 제이콥 그러니까 아빠랑 모니카 엄마 아빠와 엄마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과연 이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하는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오케이. 자, 나는 거의 끝부분의 장면에서 농장이 불에 타고 그날 이제 저녁에 가족들이 집에서 이제 마루바닥에서 나란히 자는 장면이 나오지. 그리고 그 장면에서 할머니가 식탁에서
앉아서 그 가족들을 물끄러미 무표정으로 쳐다보는 장면이 꽤 오랫동안 이렇게 클로즈업 돼서 보이거든. 맞아. 그때 할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그냥 내가 나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이걸 듣는 청취자분들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해. 무엇이 감동적이었나?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왜 이 이 질문? 영화가 요즘 이렇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엄청 좋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그런 걸 이끌어내는가? 그러니까 뭐 사실 모든 뭐 영화들이 감동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유독 이 영화에서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어찌 보면 너무 그러니까 일상적인. 되게 드라마틱하지 않잖아. 그치.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되게 일상적인 한 가족의 이야기가 게다가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잔잔하게 영화가 진행이 되잖아.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이 영화가 이렇게 감동스러운 것이냐. 그걸 나한테도 물어보고 싶고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싶고 분명히 감동스러운데 나중에 영화를 다 보고 이게 왜 감동스럽지? 그렇게 생각하면 딱 한 대를 꼬집을 만한 부분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 왜냐면 너무 일상적이라서. 맞아. 그래서 한 번쯤 이 질문으로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마음에 뭔가 이렇게 그 울렁거림이 있었다면 그건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준서는? 그럼 나는 요 갈등의 원인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해보자. 이 영화에서는 갈등의 구조가 되게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맞아. 사실 갈등에 대한 부분만 얘기해도 영화의 전체적인 걸 다 얘기할 수도 있을 만큼 갈등이 되게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 우선 큰 것만 얘기해 볼까? 일단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할머니와 데이빗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엄마랑 아빠 사이에 갈등이 있어. 이번에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 갈등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 오케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아빠는 미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난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면서 생활을 하고 싶어 했어. 그에 반해서 엄마는 도시에서 생활하고 싶어 했어. 왜냐면은 도시에는 일단 병원이 있거든. 아들인 데이빗은 심장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병원이 집 근처에 있어야지 좋아. 그래서 엄마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 도시에서 살고 싶어 했지. 이게 사실 이 갈등의 제일 그치.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갈등,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지. 제일 시초지, 처음. 근데 엄마는 이 갈등을 그냥 단순히 아빠의 꿈과 이제 엄마의 어떤 꿈, 욕망, 뭐 그런 것의 구조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빠도 분명히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해. 맞아. 아빠랑 엄마 사이의 갈등 중에서도 그 누구 하나 맞고 누구 하나 틀리고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 한 명이 막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게 없고 그냥 둘 다 맞는 말이야. 맞아. 그런데 갈등이 있다는 거지. 그치. 보통의 영화는 어떤 뭐 악인이 등장한다든지 그치. 뭐 사기를 친다거나 뭐 그런 어떤 게 있는데 이거는 악역이 없어. 그냥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사이에 이제 갈등을 다룬 거지. 그리고 둘 다 똑같이 가족을 위한다고 얘기해. 맞아. 엄마도 가족을 위해서는 도시에 가야 된다. 아빠는 가족을 위해선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근데 조금 다른 건 아빠는 가족을 위한다고 얘기도 하지만 자신의 꿈도 항상 강조해. 맞아. 가장으로서 내가 이 정도는 아이들한테 보여줘야지. 그리고 나도 그 도시에서 오랫동안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도 같이 약속하지 않았냐.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빠의 입장이지. 그치. 근데 그에 반면에 엄마는 본인의 꿈은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영화 내에서 드러난 건 사실 없지. 그지. 그런 게 이제 조금의 차이이고 아빠가 조금 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가부장적인 옛날 스타일의 이제 아빠라고 느꼈던 게 병아리 그러니까 암컷 수컷을 구분하는 그 병아리 감별사 일을 했었지. 일을 하지. 생계를 이어가려고. 그치. 그때 그 킨스 도화장의 앞에서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하지. 굴뚝에서 뿜어 나오는 그 연기를 보여주면서 데이비드가 아빠 저게 뭐예요? 하니까 아빠가
저거는 순놈을 폐기하는 거야. 순놈은 맛이 없어. 알도 못 낳고 쓸모 없어. 그러면서 데이비드한테 우리는 꼭 쓸모가 있어야 하는 거야 라고 맞아. 숨겨져 있는 의미가 아니고 드러나는 의미로 얘기를 해주지. 맞아. 친절해 아주. 그지. 그러니까 아빠의 어떤 가치관은 남자라면 쓸모가 있어야 되고 무언가 해내야 되고. 그치. 그런 근데 그게 이제 아빠는 큰 이제 가든을 만들어. 큰 가든, 빅가든이라 그랬어. 빅가든. 해냈다는 쓸모 있다는 뜻이니까. 그치. 그래서 아빠의 어떤 그 상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영화를 보면서 엄마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편들 수 없지. 그치. 그걸 보면서 저 아빠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지. 맞아. 그게 신선했어. 그 매력이지. 근데 사실 현실에서도 좀 그렇지 않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영화가 현실적이라는 거지. 그치. 이게 완벽한 악역이 없는. 맞아. 자, 그런 갈등 또 그리고 그 아까 할머니가 뇌졸중에 걸리고 나서 이 아빠랑 엄마 사이의 갈등이 점점 더 고조화가 됐다고 하지. 그렇지. 이렇게 고조화가 된 이유가 엄마는 할머니도 이제 그 뇌졸중에 걸리셔가지고 이젠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다라고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지. 같이 그냥 도시로 가자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는 갈 거면은 혼자 가라. 나는 여기 남겠다. 이 농장에 남겠다. 그치. 라고 주장을 하지.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빠 보고 당신은 왜 늘 가족을 먼저 생각 안 하고 그 농장만 생각하냐고 그러면서 당신한테 1순위는 항상 농장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갈등이 최고조로. 심해지는 거지. 최고적으로 가는 거지. 그치. 근데 그때 할머니가 불을 의도치 않게 불이 나지. 방화범이야.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조차 저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까라는 궁금증이 사실 계속 맞아. 가져갔었거든. 맞아. 이 영화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갈등이기 때문에. 맞아. 그냥 일반적인 그 예상으로는 갈등이 고조화됐을 때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분명히 집에 가면 이제 헤어지겠다. 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 맞아. 예상을 했지. 맞아. 근데 할머니조차 의도치 않게 불을 내면서 농장에 의도치 않게 갈등이 농장이 다 타버렸지. 해소가 되지. 그러면은 갈등의 원인이 결국 농장이냐? 그것도 아니야 사실. 그거 맞아. 내가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분명히 맞아. 농장이 없어져서 갈등이 해결됐을까라는 궁금증이 또 생긴 거야. 근데 그게 되게 문학적이야 그 장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근데 나는 그게 그 장면 이후로 갈등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그 불이 났다고 했잖아. 그 창고 같은데 불이 났는데 아빠랑 엄마가 이렇게 불을 해집고 들어가가지고 그 농작물들을 다 이렇게 빼왔지 그 창고에서. 그런데 아빠가 그냥 농작물들을 포기해. 포기하는 장면이 나와. 거기 그 농작물들을 포기하고 그 아내를 데리고 위험에 빠진 아내를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오지. 농작물들은 다 버려놓고. 근데 어쨌든 그 장면에서 결국 그러니까 영화 내에서 보여지는 처음으로 아빠가 그 농작물 대신 가족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나는. 그래서 그 아마 엄마도 그런 거를 이제 알고서 뭔가 그 뒤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그 어떤 그 불이 계기가 된 거지. 서로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계기? 딱 명확하게 이 영화는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멋이게. 맞아. 자, 그러면 엄마 질문. 무엇이 감동적이었나? 이렇게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감동을 주는 것인가? 그치. 사실 그렇게 스토리가 거창한 것도 아닌데. 엄마는 이 영화를 보고 평범해서 가치를 못 느끼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되게 이렇게 느꼈어. 근데 그거가 그 영화 속에 나온 캐릭터들이 변화함으로써 우리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 그 사실 알게 모르게 여기 나온 캐릭터들은 다 변했거든. 그치. 대표적으로 이제 데이빗, 엄마, 아빠지. 데이빗은 처음에 심장병 때문에
뛰지를 못했어.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뛰어가면서 할머니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그리고 뭐 사실 그 되게 큰 변화야 그것도. 그리고 아빠랑 엄마도 그 아빠의 생각을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같이 뭐 같이 하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빠의 행동을 이해하고 결국 여기에 살기로 결심을 하는 것 같았어. 그리고 아빠도 맨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는 그냥 자기 방법만 추구했는데 그러니까 남의 고집했지. 방법을 안 들었지. 그치. 그런데 마지막에는 농장을 다시 할 때는 처음에는 무시했던 방법들도 받아들이는. 그치, 받아들였지. 어쨌든 그런 변화가 있었기에 뭔가 난 좀 감동적이지 않았나 싶어. 오케이. 맞아. 근데 우리는 늘 그런 변화를 겪는데도 우리의 삶보다 남의 삶에 더 쳐다보게 되고 성공한 삶만 자꾸 추구하게 되잖아. 그치. 근데 나는 이 감독이 너무 자기스러운, 너무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는데도 이렇게 감동을 주는다는 게 근데 또 이 사람만이 가진 독특한 삶이냐? 또 그것도 아니다? 맞아. 이렇게 인터뷰를 보거나 뭐 자료들을 보면 그 당시 이민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았대.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만 가진 특별한 삶은 아니거든? 그치. 일상적이니까. 근데 그 일상이 가져다 주는 그 감동, 어떻게 보면 공감이 되니까 감동을 하는 거겠지? 그런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 움직이고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졌는지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 그러니까 내 삶을. 그럼 나는 내가 만약에 자서전 같은 거를 쓴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떤 기록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내용을 쓸 수 있지를 오랫동안 한번 멍하니 생각했었거든. 이지연의 삶, 나의 일상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나는 어떤 삶들로 이루어져 있지? 그거를 이제.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지? 그렇게 되게 되돌아보게 되더라고. 자, 그랬어, 엄마는. 그래. 그 우리가 보고 되게 좋아가지고 2번 봤지 우리는. 그래서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러면은 그 집 앞 독서법 끝.